안녕하십니까? 쌤들의 신개념 토크 쌤톡. 학교에서 벌어질 만한 모든 일들을 떠들어보는 쌤들의 수다 방송. 쌤톡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 가득한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수다가 있는 쌤톡입니다. 오늘은 제 4회 방송으로 학교의 장이죠. 아니 짱인가요? 교장에 대한 수다를 좀 떨어보고자 합니다. 주제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한번 여러 선생님들의 걸쭉한 그리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선생님들 각자 소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까지는 앵그리 유부였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녹음이라서 기념으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엔젤. 엔젤로 불러주세요. 멀리 떠나신답니다. 엔젤. 엔젤. 엔젤 아니고 엔젤. 엔젤. 네, 저는 막말을 즐겨하는 막말자입니다. 와. 예, 저는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입니다. 학생들을 안 재우신가? 제 숙제 많이 네, 해요.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 안녕하세요. 시스템 종결자 박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빨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대상이 워낙에 무겁기도 하고 워낙에 할 말씀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당장 마주치는 각자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나 그런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요. 한번 겪어보셨던 황당 교장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안재욱입니다. 사연을 받으셨어요? 예, 사연을 받았습니다. 와우. 예, 사연을 이야. 받았는데 너무 많은 사연이 쏟아져 들어와서 골른이라고? 예, 고르는 게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친 대로. 예, 걸리는 대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울 남부에 있는 지역까지 오. 밝히나요? 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한가요? 나올 것 같은데, 누군지? 예, 예. 선생님입니다. 아, 예. 예. 이분은요, 신규 2년차 교직원 회의 시간에 당돌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 시간 등 무언가를 결정할 때 전체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규 교사가? 신규 2년차 때. 2년차. 예. 무섭네. 그렇게 손 들고, 손 들고 발언했다가 교장실에 끌려가서 그러니까요. 그럴 일이잖아요. 예, 감히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해라고 엄청나게 혼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는데 마침 그 수업 주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국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아니 그 정도 얘기하면 그 정도 별거 혼날만 아니야. 하죠. 저는요. 예.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다음 네. 주부터 8시까지 출근하라는 거예요. 8시 40분까지 출근인데 야. 애들 달리기 시킬 건데 감독하라고. 네. 그럼 뭐 40분이나 일찍 그래가지고 그 회의 시간에 손 들고 그럼 40분 일찍 퇴근시켜 주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근데 궁금할 수 있지, 일찍 왔으니까 일찍까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당연한 있죠. 거 아닙니까? 네. 8시간 근무 2014년에. 네, 그렇죠. 궁금한데. 근데 제가 아무 답변을 못 듣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교무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왜 선동하냐고. 이야. 저 완전 욕먹었어요. 능력자네. 성공할 수 그러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정도니까. 없는. 궁금증이 좀 과도하긴 했네요. 그랬나요? 네, 그리고 또 이 선생님 얘긴데요. 많은데 그 중에 감히 반 아이들을 데리고 뒤뜰 야영을 하자고 학급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교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아니요. 기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기한을 그치. 딱 내부 결제로 기한을 올려가지고 심지어 대면 결제를 위해서 교장실에 찾아갔다. 근데 이제 결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결제 불가. 교육과정에 있었대요 그게? 교장 선생님이 왕님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예. 아니 교육과정에 딱 야. 있어야 해주는 것도 당연히. 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내년에 퇴임인데 반이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야. 결제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당돌하게도 또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허락도 받았고 학생들에게도 학교장님이 우리하는 거에 충분히 전해서 의견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는데도 안 된다. 나는 내년에 퇴임이고 절대 너네 반이 사고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야. 네. 분노한 반 아이들이 이 선생님 몰래 교장실 쳐들어갔대요. 그 교장선생님이 직접 면담을 요구하자 더더욱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감히 이 녀석들이 그래서 징계 협박까지 하셨고 교장선생님 허가 없어도 난 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뒤뜰양을 강행하려 한 거죠.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대단하시다. 교문을 걸어 잠고 야, 나 그거 상상하고 있었는데. 야, 와. 설마 그럴 일이. 못하고 상상만 했는데. 교문을 야. 걸어 잠그셨고요. 애들과 선생님 밖에서 자기 학교인데 못 야. 들어가고 아. 거기 이제 경고문이 하나 써 있었는데 이걸 넘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박. 야, 이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못했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왜냐면 잠겨 있으니까 아니 근데 1박 2일 뒤뜰량이 또 심했지. 너무 심한 위험하잖아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경험했고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점심시간에 애들한테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다칠까. 초등학교에 어린이들 이렇게 8살, 9살 이런 어린이들이 형아들이 뻥뻥 차는 축구공에 맞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장 사용 금지령을 내린 거라. 근데 애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를 하고 어느 날 축구를 막 했대요. 교장 선생님이 완전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교장 선생님의 명령을 그래서 애들한테 막 이제 혼을 냈는데 이 아이들이 발끈해가지고 그럼 뭐 하고 놀아요? 교장 선생님 뭐라고 애들은 했냐? 궁금했던 거죠. 독서하면서 독서. 공부하면서 놀아야지. 공부하면서. 공부가 노는 거라고 생각해. 숨만 쉬든지. 숨만 쉬어라? 숨만 쉬어라. 좀 비슷했습니다. 정말? 비슷해요 이게? 숨만 쉬어라? 김 사장님 생각에는 글쎄, 너무 이게 숨만 쉬라는 거에 정답에 근접했다는 얘기에 뭐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떠오르는데? 이거 뭐지?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들어가서 잠이나 자! 와, 그렇구나. 아이들이 사교육에 지쳤을 걸 걱정하셨거든요. 그래. 학교에서 잠을- 자라. 애들이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수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치, 야. 사회와 같은 그 야. 은덕이죠. 야, 진짜 이거. 성장기에는 많이 자야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인데 뒤뜰량 하라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큰일 나죠. 이분이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네. 결국 네. 잘못하셨네요. 왜 그랬을까? 실정을 모르고 어, 이렇게 그 문자가 야영을 어떤- 앞들에서 해야지 왜 그래. 그러니까. 뒤뜰에서 해. 뒷뜰가 좀 궁금한 것 같잖아. 네. 뒷뜰. 이거 굉장히 이렇게 정근함. 정문합냐요. 정문함 야영. 그 농성이지. 어려서 청망동성에 익숙하게 야. 훈련시키는. 네. 아마 괜찮은데? 경찰에 전화했을 것 같아요. 전화하셨을 거예요. 교장님 여기 애들이 농성하고 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다. 시설 보호 요청 이런 거. 그러니까 창의 참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거 보면 좀 생각보다는 창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구석들을 탁 찔러주는.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 나이 또래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글 쓰는. 이름은 말 못하겠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왜 중퇴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독서 토론반이었대요. 책 읽고 토론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팀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덜컥 열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뭐해? 그래서 네, 책 읽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어디 학생이 책을 읽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그만뒀답니다. 야. 그만두고 이제 대학도 안 갔어요. 혼자의 그 야. 독학으로 저자. 야. 아니 왜 책을 읽으면 왜 안 되죠? 그분 어떤 말씀이셨나요? 아마 이런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교과서 참고서만 그치, 봐야지. 그치, 아. 그 외에 책을 보느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그렇죠. 아. 그런 야, 참. 또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질병 크게 걱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은 결과적으로 더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온갖 학문을 섭렵해서 지금 아주 훌륭한 저자가 됐어요. 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진짜 노린 거 아닐까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아, 그것이구나. 어. 넌 앞으로 아. 이렇게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넌 지금 그 책. 너는 학교 교육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죠. 차라리 성격 학교 밖에 나가서 요법으로. 야 더 학교는 넓은 개개인의 세상을 마음. 경험해봐라. 아 그럼 훌륭한 교장의 사람을 성장하겠습니다. 근데 또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소 같은 것도 되게 강조하지 않으세요? 많이 강조하시죠. 청소. 예, 많이. 그래서 생기는 또 짜잘한 찌질한 사연들 아 그렇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 이거 내 얘기 또 얘기했네. 이게 저희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교육부 장관이 출근을 하면 바로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이 교육부에 있지 않나요? 우리 학교인데. 교육부 장관 출근. 아, 그래가지고 출근하는 길에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정말 그 전날 이제 청소하고 나면 그 당시 주번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커튼이 딱그 Y자로 각 잡혀서 정확하게 각 잡혀서. 맞춰 있습니다. 예. 네. 청소 끝나면 교과서님 운동장에서 이렇게 쫙 한번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Y자가 안 잡혀 있는 안 다니면 이제 맨날 혼나는 거죠. 근데 직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직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관님께서 매일 출근할 때 우리 학교를 보시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야 이 짜증나. 정도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정작 그 당시에 그 장관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장관이었는데 보지도 않았어요. 예, 보지도 않죠. 예. 장관님의 마음을 꿰뚫은 독심술까지 갖고 계셨네요. 아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 제가 또 아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은요.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복도랑 반딱반딱한 거예요. 교장실 앞에 지나갈 때 신발 벗으라고. 맨발로 야. 사분. 네. 야 이거 참 어때요? 그 뭐 근데 저는 참 독특한 게 교직 생활을 벌써 이제 저도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 너무 익숙한 거? 교장은 원래 그래야 돼. 그죠? 좀 그쵸, 황당하고 그쵸. 그쵸. 이상하고 사이코가 이거 여기 너무 심했나? 뭐 사이코. 그냥 삐처리 해주면 되죠, 뭐 그냥 삐처리 그냥. 미신 X. 예, 또 삐처리.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엽기적인 걸 이제 모아봤더니 또 이런 거였어요. 여학생이 흰 양말 신으라고 강요하고 생활복 바지를 입고 학교 등교하는 것은 여학생으로서 수치스럽다라는 뭐 얘기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엽기적이지 않죠. 뭐라고요? 여학생은 흰 양말 신어야 된다. 음, 그리고 이제 학교 교복이 생활복 바지인데 치마를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근데 바지를 입으면 수치스럽다? 네. 그래도- 수치스러워. 같은 교장 선생님인데 여교사에게 육아휴직을 안 주려고 아, 많아요. 사립학교예요. 네, 정말? 사립학교인데 육아휴직을 안 주려고 재단 핑계를 그렇게 대신다고 재단에서 육아휴직 못 준다고. 그런 예. 사람이 아직도 있나? 교장. 예, 이게 최근의 사례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거 아니 선생님 네. 육아휴직은 길잖아요. 안 줄 수도 아. 있지. 그런가요? 옛날에 보건휴가 있지 않았어요? 보건휴가? 보건휴가 있었죠. 그쵸. 보건휴가 있잖아요. 그쵸, 여자 그쵸.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있죠. 생리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여기 또 얽힌 사연이 많아요. 지금 아. 없어졌지만 어떤 네. 교장 선생님은 모든 여선생님들의 날짜를 다 조사해서 계산하고 계세요? 달력에 다 체크를 해놓으시고 와, 이런 꼼꼼함. 사람이 그 제대로 날짜와 보냈구나. 조퇴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이제 반려. 불러가지고 야. 불러가지고 혼내고 야.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아는 어떤 야. 교감 선생님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보건휴가 쓰겠다고 했는데 의심스러운 거야.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심증은 가는데 여기 여자 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 참 하기 네. 그렇지만 야 가가지고 진짜 하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 누구를 시켰어요? 밑에 부장 이야. 가능합니다. 이거 최근 얘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최근 얘기예요. 최근 얘기. 야, 이거 뭐 궁중 비사 같아. 야, 장난 아니죠? 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 다 털고 갈 거예요. 야, 근데 그런 왠지 만든 얘기 같지 않은 느낌은 뭐죠 이거? 아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엽기적인 느낌이 안 그러니까 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냥 공각 치고 튀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야, 도대체 그러면 교장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하시는 별것까지 다 챙기시네 이런 진짜. 거 해주시는 게 훈화. 훈화. 학생들한테 훈화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마다 훈화 네. 이렇게. 훈화. 훈화. 뜻이 뭐죠, 근데? 훈훈한 말. 훈훈해. 훈화. 훈훈하다 보니 덥네요. 꽃 혼화.
이거 뭡니까? 네. 또 이거 편집해주시고요. 예, 편집 꼭 해주세요. 이거. 썰렁해. 좋은 교장을 위한 5가지 역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훈화라는 말씀하시니까 네. 그게 생각나네요. 좋은 교장을 위한 5가지 역할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교장. 그런 교장을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원한다. 살에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원한다는 건 그렇지 않은 교장이 너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완전 말과 행동이 일치한 교장쌤 얘기. 일치하는 얘기? 훌륭하신 분인데. 또 일단 제가 제보 받은 얘기예요. 제보 받은. 어느 학교의 교장쌤께서 성경책을 필사하는데 꽂히신 거예요. 아주 본인만? 석 달 열흘을 교장실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네. 성경책을 다 쓰신 거예요. 네. 이야. 그리고 그 완성된 날 이제 방송주에 딱 나오셔가지고 훈화 시간에 그걸 보여주시면서 어린이들에게 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야. 완전 말과 행동 일치하죠. 근데 공립학교일 텐데 네. 종교적 중립 이런 것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장선생님께서? 신고할까? 아이, 강요한 건가? 추적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아닌 애들은 뭐, 표현의 자유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뭐, 아닌 애들은 뭐, 불경 적으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코란을 적던가. 그런 노력이 그치.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적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코란이든 뭐. 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훈화 시간이 되게 잦거든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시간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적죠. 네, 근데 적은 제가- 편이에요. 그 훈화를 들을 때마다 너무 충격을 자주 받아요. 네. 많은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처음 만났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아주 그냥 단골 메뉴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거짓말쟁이이며 변명을 하는 그런 존재다. 성악설.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다. 앞에 다 놓고 네. 본인은 안 그러고요. 네. 아, 그래서 열심히 본인은 안 공부해야 그러고. 된다. 본인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래! 푸른 비약 같은 어느 분 얘기 같아. 일체 이탈. 이런 얘기랑 또 하나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 저희 학교가 그 고려대학교 역 근처에 있었는데 사실 야, 이거 몇 개 안 되는 학교인데, 네. 고려대보다 더 가까운 다른 대학교 많이 있었거든요. 어린이들한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려대학교에 가십시오. 이번에 또 학연까지.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야. 얘기 몇 번을 하셨어요. 네. 그럼 정치적? 지금은 서강대를 가야 되나? 지금 상황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네요. 너무 상대 가야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네. 이거 사례로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또 있었던 떠드는 어린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너희 이렇게 떠드는 모습이 세월호 유가족들 뭐야? 똑같은데 이거 진짜. 그렇게 시위 선동하는 사람들 나쁘다. 너희 퇴학시킬 거다. 야, 이거 뭐 만든 말 아니야. 이건 만들어낸 어떻게 그게 그래, 맞아. 야, 설마. 아무리 그랬지, 그렇지. 제 양심의 손을 얹고 제 교직을 걸고 맹세하는데 진짜예요. 휴직한다며.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미움받아서 휴직하잖아. 그럼 거짓말은 아닌가 본데 휴직을 각오하고 던진 말이 야, 있으니까. 진짜 이거. 이제 휴직하는 입장이라서 막 말하는 거야. 그게 막말죠? 말처럼. 막말이시는데요 지금? 진실말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당연하죠. 훈화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저 첫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막 거치고 이런 민족이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길게 하셨어요. 학부모 총회나 이런 때도 꼭 1시간씩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보통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운 전쟁을 뭐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있었던 전쟁을 보통 태평양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분 대동아 전쟁이라고. 예, 대동아 전쟁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은 이걸 극복하고 신뢰와 그 근면 성실로 극복해왔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왜 그때 어려운 시기를 혼자서. 예. 그 저 잘못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퇴임하시면서 퇴임 기념 훈화 자료집을 내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대동아 전쟁. 이야. 이런 말씀들을 지금 쭉 들어보면 마치 그 뭐 아까 성경을 필사했다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인드가 내 말은 진리요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영상에서 교육에 갑자기 저도 이게 단어가 이상해지는데
예, 지금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까 약간 절대 권력자 교장은 뭐 그런 의식들을 예, 그분들은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아마 그 한 인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선생님이 한번 사연을 주셨네요. 뭐 그 사연을 듣는 것으로 과연 교장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에 교사들을 다루는지, 대하는지, 또 그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모습을 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연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네. 청취자들로부터 이렇게 피드백을 너무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어요. 네. 여러분 좋은 아침. 기분 좋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반 아이들이 잔뜩 얼어있고 옆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반에 무슨 일이세요? 그 선생님은 쭈삣쭈삣 나가시고 아이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왜 우리 반을 늦게 오고 자습 안 하고 떠들고 있냐고 막 혼내셨어요. 잠시 후 밖으로 나가니 교장 선생님이 복도에 계셨어요. 교장 선생님은 왜 일찍 등교시켜서 자습시키라고 직원회의 시간에 전달을 했는데 우리 반만 늦게 오냐고 화를 막 내셨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무조건 일찍 불러내서 자습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와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엎드려 있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니 회의를 했어요. 제 생각을 강요하며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고 학교 측의 입장도 전달하며 의견을 모았는데 압도적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장 선생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은 공립학교를 정년 퇴임하시고 다시 사립인 우리 학교에 오신 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오시기 전에는 학년 담임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년 담임회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시죠? 그리고 우리 반 등교 시간이 다른 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늦는 것도 아니고 정식 등교 시간에 비추어 합리적인 학급 등교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와중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장이 말하면 따라야 한다.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일찍 와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시더니 직접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겠다고 들어가시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황당한 일이 전개됩니다. 제가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폭언을 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온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은 한술 더 떠서 계속 사과하라고 막 압박을 하더니 제가 사과를 안 하니까 이 일을 덧붙여서 그동안 제가 학교에 이런저런 일에 의견을 제시했던 거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는지 저를 타겟으로 아주 힘들게 괴롭혔어요. 너무 동감되네요. 물론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소속 부장 선생님은 저의 품성이 교사로서 부족하다고 재단에 징계를 청원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분위기를 몰아서 모든 부장들의 사인을 받아냈어요. 저는 이 일을 빌미로 저를 징계하려는 학교 측의 처사에 매우 분노하였고 이런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자. 보자. 오, 멋지다.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네. 징계 통보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첫째, 교사로서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 둘째,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 셋째, 교사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 교사로서 명령 복종의 의무란 게 있어요? 있나 봐요. 그런가요? 없어. 그해 제가 전교조 분회장이었습니다. 분회원 선생님들의 위로와 힘이 저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또 아이들은 저에게 큰 버팀목이었죠. 학급 운영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립학교에서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확대해서 본보기로 징계하려는 것은 저의 모든 걸 걸고 막아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일로 본보기 징계를 당해서 쓰러지면 사립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더욱 교장의 눈치 보기와 보신주의 때문에 교육다운 교육이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죠. 마침 기록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많은 내용과 대화를 거의 녹취 수준의 일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 이 정도 돼야 이렇게 사연 보내시는 거예요. 9월 8일에 시작된 그 일이 11월 6일 징계 통보서 받는 날까지 이어졌고요. 3개월에 걸친. 네, 저는 변호사와 전교조 교권국의 도움, 법률 조언을 받았습니다. 관리자들의 말만 믿고 단 한 번도 저에게 확인도 안 하고 징계를 청원한 부장들,
그리고 학계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간 정리한 일지를 뿌리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을 보고도 제가 잘못이어서 징계를 청원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멋지다. 징계 청원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 어떤 부장교사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홀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잘 먹고 잘 웃고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변호사와 통화도 했죠. 이상하게 징계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한편 부장교사들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고 자꾸 오라가라 하더니 서로 유감을 표명하는 식으로 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법정에서 모두 만났으면 했지만 그래서 또 뭐가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분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실에서 재단 이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전체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이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12월 19일. 아까 며칠 시작됐죠? 9월 8일. 이 사연을 쓰고 보니까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서글픈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서 교장은 절대 권력이다. 교장이 아버지고 시아버지고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교장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분이 쓴 글입니다. 그의 가을 겨울 참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그런 식의 권위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좋은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교사들을 동반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부하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해. 정말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이 어떤 뭐 단체가 아니라 한 분이 자기의 어떤 교육적 철학과 그 신념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단지 통일성되지 않은 교육관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서글퍼지네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흔한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럼요. 저도 겪었어요. 오늘도 아침에도 겪었고. 현재 진행하는 거야. 진짜 제 교직을 걸고 맹세합니다. 일단 들어보는데요. 일단 그 사연에서 징계 이유가 교사로서의 명령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법상에는 교사는 교장의 명을 따라서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었대요. 그런 맞아. 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 교사는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학생을 교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은 교장의 명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으로 무지한 것이고요. 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사립과 공립 학교의 그 학교장 임면에 대한 것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뭐 사립에만 있었다 보니까 사립학교의 교장 임면에 대해서는 그 사립학교법에 규정해 놓은 사항이긴 한데요. 그 53조에 보면 1항 각급 학교의 장은 당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한다.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과연 그 학교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어떤 교육을 바라고 그 교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운영을 바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 학교를 누가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임명한다. 세운 사람의 뜻과 맞기만 하면 될 수 있다. 이 사립학교법의 그 규정상으로만 봐더라도 교장은 어떤 마인드로 교장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실제는 어때요? 임명 과정이? 뭐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잘 알거든요. 김 사장님. 네. 원래 뭐 이바닥세기가 좀 교장은 아직 그래서 안 되셨고 사장. 그렇죠. 제가 이씨였으면 이사장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김씨여서 아깝게도. 근데 이제 참 그럴 때마다 이제 인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뽑아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교장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오로지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의 마음을 갖다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장님. 그렇죠, 그렇지. 예. 그 사람, 그분만의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알고 계시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독심술에 뛰어난 사람이 그러면 오직 한 사람만 읽으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만 읽을 줄 알면 충분하게 교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돼요. 그분만의 마음만. 오늘 정심에 딱 나오시면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딱 한 번에 눈빛만 보고 맞출 수 있으면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인근 학교에서 그 최근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취임한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우리 교장은 10여 년 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누가 뭘 하든 시도 짓고 빗자루를 들고 쓰러진 낙엽도 쓸고 이 성실함이 이 교장을 만든 거에 저는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대요. 그 다음날 다음날 기대가 되네요. 10여 명 이상의 교사들이 아침 7시부터 나와갖고 휴지도 없는데 허리를 돌아다니고, 폈다 폈다 하고 막 이야. 이런 날 이게 참 그 교장이나 그 이사장도 참 답답합니다만 그 모습에 아침 7시 네. 이야. 수업은 8시 반부터인데 네. 자습도 별로 하지 않는 그 시기에 네. 참 슬픕니다. 아마 그 중에 몇 분은 그날 거기서 주무신 분도 계시을 거예요. 그렇죠. 숙직실에서. 그렇죠, 그렇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뻥인 거예요? 진짜예요? 숙직이 없어진 서울에서 숙직을 쓰는 교사들. 요새는 아, 이런 솔직히 게- 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텔콤 이거 연결해놓고. 이사장님이 한마디 때문에 임명권자기 때문에 아 그분이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시면. 그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중을 이사장님하고 파악하고 이사장. 여기서 원이라는 걸그원돈 얼마니 원? 원, 그 원. 원하니 원. 100원, 그 원. 200원. 달라니 원을 달라니 되네, 원. 근데 이 유머를 지금 제가 따라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너무 그래서 독자도 지금 시청자분들 청취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니. 안 되면 편집하면 되죠, 뭐. 네, 그럼 네. 네가 원하면 나는 달라고 할 수 있구나. 이해했어 지금. 잘안 되네. 못 알아들었지만 당황하지 예, 않고, 알아들었죠 저?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일부 어떤 사립학교 얘기 들어보니까 사립학교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투표로 교장을 이렇게 뽑아서 추천하는 그런 사례 있죠. 그게 있다고 사립에서요? 예. 사립에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공립에서 불가능한 얘기인데 예. 한성중학교였나? 어디였죠?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 신문에 다 난 내용에서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전에. 맞나? 맞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인터넷 검색 안 해봐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그건 얘기만 잠깐 들었고 자세한 건 모르고요. 하여간 아마 유일한 사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었길래?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된다면 학교가 진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일단 교사들도 책임이 같이 가니까 진짜 잘 될 텐데 참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진짜 일치단결해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장 사실은 이 청취자분들이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쏟아내면서 그렇죠. 이상한 얘기. 일단 사실 교장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편이고요. 어떤 교육자로서의 신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 유지이기도 하고요. 어느 이제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무슨 대책회의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참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오늘 너무 명예훼손했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내 바탕에서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라면 존경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네. 존경받아야죠. 한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어떤 교육 철학도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럼요.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에피소드 같은 사례들이 왜 생기나? 우리가 삐딱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부터 그런가? 한번 반성하고요.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이 아주 특수한 분들인가? 다른 데는 안 그런가? 뭐? 극소수겠죠. 극소수. 아니에요. 극소수 한 수천만 가지 사례? 뭐 이제. 여태까지 각자 학교에서 교단에서 지금까지 중에 참 교장답다, 괜찮은 교장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제일 잘 돌아갈 때가 교장, 교감 선생님 출장 가셨을 때 학교가 제일 잘 돌아갔어요. 저도 그런 거는 기억나는데 뭐 교장 선생님이 딱히 너무 우리가 바쁘니까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사실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는 사건이 없으면 교장 선생님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간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가장 학교가 잘 돌아갈 때는 교장, 교감 선생님 출장 갈 때 가장 교사의 만족도도 높고 아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학생들도 표정도 밝아지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립학교니까는 이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퇴임이나 이동,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학급 운영도 잘 되고요. 학교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0, 30년 이상 하신 원로 이제 남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는 없어질 사람 이분들만 없으면 사실 학교는 잘 돌아간다. 아, 그렇죠. 민주적으로. 네. 아, 그냥 사실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셨지만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더욱더 단악한 죄송합니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오는 거죠. 더 대단하신 어떻게 분. 항상 진리죠 그 말은. 구관이 명관. 그분이 오시면서 학교가 완전히 진짜 지옥이 됐어요. 특히 행정실 직원들은 다 얼굴이 이렇게 했어요. 워낙 행정실 직원들이 쪼아가지고. 영상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뭐 위장병도 많이 걸리고요. 학교 그만두려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전에 이제 대동아 전쟁이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분이 그리울 정도로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 사연 얘기하자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저도 되게 많이 당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교장 선생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적으로 그런 관리자가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게 교육 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뭔가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는 분들만 통과할 수 있는 조고문이 있다. 학교에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장이 되고 감이 되고. 그거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사립이니까 똑같은 구성원들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군가는 교장 선생님 나올 거 아닙니까? 교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독 그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그 독심술 얘기는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은 그 뭐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동료 교사들하고 전혀 어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게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가다 농담 삼아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잘 이렇게 어울리면은 당신은 교장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이상하게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안 됐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지 저도 궁금한데 하여간 그런 분들이 계속 되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안 그런가요? 그 외톨이 전교 선생님도 그럼 교장 선생님 될 수 있겠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방법이네. 깜짝 놀랐어요. 순간 깜짝이야. 외톨이 난데. 다시 취직을 고민해볼까? 아니 따로 나와서 학교를 하나 교장이 돼. 근데 하여튼 뭐 공립도 보면은 대체로 뭐 선생님들 뭐 교장이 참 내가 교육자로서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립은 이렇게 임명제의 경우 이제 다음 교장이 누가 될 것이냐, 뭐 아까 구관이 명관이다. 근데 그래도 대체로 어떤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좀 견딜만 하냐면 그나마 말년차. 곧 퇴임을 할 교장 선생님이 오면은 상대적 학교가 평화롭고 그나마 좀 덜 나쁘다. 그게 왜 그럴까? 사고 없이. 예, 이제는 끝내기 전에.
아니요, 예, 그런 건 좀 있지만은, 마음을 비우셔야 예, 이거는. 욕심이 이제 그냥 퇴임하면 되니까, 그치. 뭐, 더 좋은 학교로, 음. 예, 임지로 가겠다, 이런 욕심도 음. 없어서 상대적으로 제가 좋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덜 괴롭히고, 좀 그렇다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또 그런 곧 한 2년 후 퇴임하실 그런 교장 선생님 돼서 있어 본 것이 제 교직 좀 통틀어서 가장 덜 나빴다. 그 시기가. 그 시기. 예, 예. 뭐 친화적 욕심 안 내고. 학교 평가 같은 거 되게 잘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막 밑에 쪼잖아요. 근데 학교 평가 잘 받으면 선생님들한테 별로 좋은 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교장 교감선한테 뭐가 좋은 거죠?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교감 선생님의 근평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공립은. 네, 공립은. 사립은 근데 그게 뭐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 성과급과 관련해서 학교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을 나누는 것도 아마 그런 네, 네.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지금 대화를 쭉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까도 제가 잠깐 법적인 부분, 아니 사립학교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개정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는 교장 임기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년을 하고 한 해에 대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될까? 근데 어디선가 그 본 이야기인데요. 교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 직급은 평교사와 동등하다. 다만 일정 기간을 두고 보직교사로서의 역할을 교장으로 명받은 것뿐이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는 의전상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공무원 한 4급에서 5급 정도의 의전을 받고요. 다만 교장이 2분 이상인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급수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3급 정도를 대우해 줄 수 있다. 즉 그 교장의 직이 해제되는 것과 동시에 평교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그 교사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한 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분의 역할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장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교장으로서의 교육적 철학이나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누군가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교장이 되고 누군가는 소통하지도 않는 가운데 최고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나눈 이런 각종 문제들이 인식의 문제다. 나는 언젠가 다시 초야로 돌아갈 수 있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의 교장이 역할을 하는 것과 나는 이것이 최고의 정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누리고 난 끝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초등 교장 선생님이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복한 만족도 1위. 장난 아니에요. 직업 만족도 제왕. 1위야. 직업 만족도 1위. 이런 얘기가 왕이 만족도가 높겠죠. 근데 만족도 글쎄요, 뭘 이루려고 할까 이렇게 피디님의 심오한 질문에 참 답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교장 안 많은 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서 요거 영상 지원 안 돼서 영상 지원은 안 되지만 그것이 뭐지? 동그라미를 원하는 가리키고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뭐니 원. 요거 챙기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기 위해서 네. 요즘도 그게 요즘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요. 아까 퇴직을 어. 앞둔 교장 선생님이 가장 사실은 학교 운영에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가 편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퇴직을 또 앞두신 분들은 퇴직을 하기 전에 많은 작업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긁어 모아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 활동을 줄이고 각종 공사를 공사가 진행하는 일단 거지.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절대 저희 초임 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 있는 프로젝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의 가격이 완전 달라요. 1년 수명인 거와 3년 수명인 렌즈의 가격이 다릅니다. 좀 그리고 긴 걸로. 3년 수명인 걸로 예산은 지출해요. 하지만 1년짜리가 오는 거죠. 나머지 머리 돈은 좋다. 그럼요. 못 들으셔서 학교에서 공사의 기본적인 프리미엄
그 뒷돈 리베이트는 40%다. 40%. 100만 원이면 이제 40만 원은 뒤로 들어간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 이거 그거 진짜 한번 그래요. 안 그리고 믿고 싶어.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방과 후 수업, 그 학과 말고 되게 다양한 거 많이 아, 있거든요. 많죠. 뭐 예체능 관련해가지고. 근데 방과 후가 요즘 또 대세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업체가 여러 가지 그 방과 후 교실을 개설해가지고 넣어주는 이제 그런 막 사단법인 뭐 이런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거기 막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에 막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직에 있는 교장 선생님은 자기도 나중에 나가면 거기서 한몫해야 되니까 그럼요. 밀어주는 거야. 그럼요. 야, 이거. 그래가지고 막 서류 조작해서 이거 나 겪었어요. 내 진짜 겪은 일이에요. 저 머리 좋아. 야. 그 특정 업체 밀어주려고 너무 빤히 보이는 거죠. 리베이트 받는 게. 아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기사 나갔잖아요. 자기 고구마 밭에 애들 체험활동 시키고 데려가가지고 소풍 보셨죠 기사? 같이 근무했던 사람 오. 야. 반가웠겠네. 아는 사람도 나고. 아동 전자문서에서 찾았어. 거기 주소. 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교피하네, 교피야. 이거 완전. 사실 정말 자기 교육적 이상을 이렇게 실현시키려고 하는 분 진짜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자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다 뭐 교장이 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돈 좀 뭐 원하거나 뭐 그런 것만은 또 아닐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또 깨끗하지만 꼴통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교장이 이렇게 바라보는 교육의 상이라든지 교사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거 아닌가? 어떤 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만족, 뭐 명예욕을 충족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들이 그 꿈꾸는 교육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실현하고 애쓰는 교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침마다 나와서 교무지도 하면서 여학생 치마 짧은 애들 그렇게 매일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도하는 교장들 이런 거는 아주 철저한 교육관이 없으면 그건 실천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아침잠이 없어서 자기한테 뭐 개인적으로 득이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 또 그런 행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교육의 상이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만 교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문제 아닌가.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있겠죠. 네. 승진을 향한 좁은 문. 그걸 통과하려면 낙타는 물주머니를 베어내고 두 다리를 베어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없죠. 죄 없는 자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천국으로 가려면. 나 오늘 남자. 약간 종교적인 너무 종교적인 얘기가 막 되고 있네요.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성토하실 게 물론 앞으로도 더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 성토의 자리 근간은 아까 막말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교장 또 이 바라는 교장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이런 구성과 그런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진 않을까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뭐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듯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럼 승진제도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립학교의 경우는 이제 이사장님의 마음을 읽는 그렇죠. 것이 첫 번째 능력이고 그렇죠. 공립은 이제 또 그런 것만 아니고 계속 이동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승진제도의 문제가 약간 다르죠. 사립하고. 근데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공립 같은 경우에도 교감 교장을 밟아서 이제 교감을 밟아서 교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문직 이른바 장학사 루트를 거쳐서 교감으로 갔다 다시 장학관으로 갔다 다시 교장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만자님. 네.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제 교감이나 장학사를 통해야만 교장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장학사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감이 되느냐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장학사나 교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금평 잘 관리해야죠. 살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립도 그야말로 그 윗사람의 그 마음을 잘
잘 이걸 읽는. 읽어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 그래서- 금평에 대한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읽어드릴까요? 말씀 주세요. 예, 그렇죠. 이건 그 교감 세미나 근무 평정 점수죠. 예, 예. 이걸 교장선생님이 주죠. 네. 지역교육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장선생님이 주잖아요. 예. 기준을 간단히 제가 이거 검색하겠습니다. 청취자분도 얼마든지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육자로서의 품성이에요. 풍성. 예. 어. 세부 내용이 예로 나와 있는데 교육자로서의 자질, 투철한 교육신용. 배점 10점. 공직자로서의 자세. 청렴, 긍정적인 태도, 공정성, 적극성, 봉사성, 배려심, 리더십. 측정 가능해. 세부 내용이에요. 세부 내용. 학습 지도, 교과 연구, 학력 시작, 기초 부진 학생 지도, 평가 방법 개선. 40점. 많은 점수네요. 생활 지도, 교내외 생활 지도, 급식 지도, 학생 상담, 창의 인성 관련 지도. 20점. 교육 연구 및 담당 업무 있습니다. 담당 교감이 업무의 창의성 적용 정도와 업무의 난이도 20점. 합의 100점의 기준이 있네요.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다 교장 선생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이 평정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점수를 매겨주는 사람은 교감 선생님에 대한 이 점수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 대한 거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던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장학사는 전문직이라서 일단 공채 시험을 봐야 되도록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선발 시험을 보는데 문제는 이 선발 시험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요. 예, 아주 뭐 서술형이라 하지만 사실 객관식 같은 거의 그런 조잡한 문제, 뭐 면접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장학사가 지방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이 이 장학상 교육 전문직 임용제도를 이렇게 좀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예를 들면 그런 논술형, 진짜 논술형, 교육 철학을 심오하게 묻는 이런 문제로 좀 바꿔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를 임용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응시한 해로부터 2년 전까지 동료 교사 전원의 평가를 받아서 중요하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 선발 시험에서부터 걸러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도 알다 보면 뭐 이렇게 점수 따가지고 대기하다가 어느 순간 교감 연수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그 연수를 받으면 그냥 교감이 언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교감 연수 대상자를 연수를 받을 때 그냥 이거 통과 의뢰 연수가 아니라 연수에서 한번 걸러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할 때 아까 장학사처럼 동료들의 평가, 그것도 막 일부 평가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냥 전원, 기본적으로 전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저 사람 안 됩니다. 교감감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점수만 땄다 그래서 인간성이나 교육자로서의 품성은 아니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 교감을, 여기서 장학사 교감 진입에서부터 걸러주지 않으면 또 그 교장 비슷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제가 듣다가 우리 동료평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같은 건가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네, 뭐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그 지도자급의 어떤 진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그 리더의 덕목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그 동료들이 그 사람을 지도자 인정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직선제도 동료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동료인 시민들이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로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동료들의 평가가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억누르기 위해서 하는 그 동료 평가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동료 평가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도 받잖아요. 근데 여긴 승진하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통과 의뢰로 저는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동료 평가는 좀 다르게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평가 정도는 걸르고 갈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그 시험제도 이렇게 잠깐 그 문항이 조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엔가 한번 그 시험 문제 유출 때문에 그렇죠. 예.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뭐 자기네들끼리 봐주고 끌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시험제도 내용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사실 뭐 심오한 문제를 냈다, 객관적인 문제를 냈다, 뭐 아까 했던 동료 교사 평가가 보완이 된다면은 저는 기본적인 지식 그냥 평가 수준만 돼도 사실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논술 평가가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암암리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 점수를 정말 말 그대로 원하는 사람은 높게 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떨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객관적으로 점수 나오는 거 지식적인 측면은 진짜 지식적인 측면을 보고 나머지 평가들은 동료 평가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교장 선생님 평가하고 싶어요. 아주 잘 객관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되기 전에 어. 평가하고 하다가도- 돼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긴장감 늦췄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일 수 있지 모르니까. 아니면 최소한 교장 선생님도 학교 그 성과가 받잖아요. 아, 맞아. 그거라도 내가 평가하고 싶다. 뭐 때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 동료들에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뭐냐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체조처럼 그러니까 개인 감정 나빠가지고 평가 안 주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하위 몇 프로 재고 위 상위 몇 프로 빼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은 제가 볼 때 웬만한 평가들은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때요? 왜 학교에 진짜 이 선생님이 되게 진짜 훌륭하셔가지고 선생님 같은 교장 선생님이랑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있는데 우리가 뽑아가지고 동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동료에 이런 분 같은 사람이 교장 교감 하면은 참 선생님들도 열심히 같이 잘 할 수 있고 꼭 그런데 저희 사립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결코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가끔 궁금한 게 네. 학교의 모든 1년 단위 사업은 교육 계획서라는 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이제 학교 경영자의 네. 교육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 자준이 뭐 성실. 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평상시에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계획서에서 딱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기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교사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분을 교장으로 모실 수 있는 시스템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람의 교육적 철학과 이념과 실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것이 우리 일반 평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라면 나도 내 나름대로의 교육 이념이 있지만 이분의 그 교육 이념과 함께 할 수 있기에 그게 참 멋진 학교 생활이다. 아까 그 왜 한 선생님의 그 사연 내용에서도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교장과 일반 교사의 교육적 철학이 좀 다른가 봐요. 근데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서 전달하지 말고 우리 서로 생각이 한번 이런데 공유할 수 있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 이념이니까 함께 해보자. 이런 어떤 마인드나 이런 기본 기조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래. 물론 교육계획서 난 있어. 물론 나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실천할 의지는 없어. 근데 교육계획서 있잖아. 나 따라. 이런 어떤 방향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희망하는 교정은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그 어떤 교육자로서, 학교장으로서의 교육적 철학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제시한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단어 한두 개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모시는 그분으로서 발탁되는 경우에 어떤 조금 엄격함, 공정함, 그리고 일반 교사들이 또는 학부모,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모제 아닙니까? 또는 직선제로도 선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일단 그 대학에서의 총장 선출제, 보직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학교 대학은 지금 한동안 총장 직선제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총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교수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대학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총장직 선제를 하는 학교 폐지하라고 공고하면서 총장직 선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제 예산 삭감의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공립대학들이 스스로 그 총장직 선제를 폐기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대학에서 가능하다. 그 총장 보직 직선제가. 그렇다면 우리도 제도를 좀 바꿔서 이 교장이 뭐 승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보직 개념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교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맡고 역량을 발휘한 후에 다시 교사로 복귀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 한 번 진급하면 영원히 누리는 어떤 영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는 그것을 향해서 막 그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데서 과도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편법, 뭐 불법적 또는 파렴치한 이런 행위들도 등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바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면은 나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일정 부분 교직 경력을 통해서 그 교직 경력을 통한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이념이 완성되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최고 경영자로서 한번 교육 활동을 해보고 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후진 양성이라든가 또 새로운 교직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선배 교사로서의 모습을 평교사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순환적 교직의 어떤 패턴으로 교장의 역할을 네. 인식하고 거기에 자기가 도전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연계해서 아마 좋은 교장 선생님의 어떤 선출 과정 이런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약간 빗대서 얘기해 보자면 예. 공립학교 같은 데는 부장교사는 하기 싫어한다잖아요. 네. 그런데 무조건 교장은 하고 싶어하는 그 차이점은 도대체 뭡니까? 그 사이에 갭을 좀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수업을 안 하니까 제 교장을 좋아하겠죠. 그렇네요. 일단 대장이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떤 지위에 대한 뭐 명예는 드려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누리는 특권이나 특혜 같은 거는 줄여줘야죠. 일 자체는 평교사나 부장교사들이 더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응? 월급은 제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을 교장이 특별한 일이 특별한 사람만이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훌륭한 사람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를테면 이제 그 책 소개를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이기정 선생님이 학교 개조를 거 보면 교황 추첨은 어떠냐? 교사 30명 있으면 자 올해는 교장을 누가 해볼까? 그래서 추첨을 이분이 재미로 올해는 뽑는 교장 거예요? 뭐 사다리 타는 것도 괜찮죠. 네, 사다리를 타도 괜찮고요. 그렇죠. 꼭 특별해야 되느냐? 특별한 어떤 자격 기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네. 담보될 필요가 없다면 네, 네. 뭐 다 대학을 나왔고 네, 그래서 그럼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다 있는 있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은 연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순환이 그 독일에 갔다 온 모 선생님의 얘기에 따르면 독일 맞을 거예요. 예, 독일이나 북유럽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 면담을 하려고 이제 선진 교육 제도를 탐구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교장을 면담하는 교장이 너무 막 안절부절 하더란 거죠. 인터뷰를 막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들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 뭐 하는지 가서 봤더니 애들 축제 하는데 축제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교장. 여기 뭐 이렇게 애들 공연하는 거 이거 지도하는 이게 바쁜 거예요. 이게 교장 선생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그 독일의 학교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나와서 마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쇠로 이방저방 열면서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교장이더라는 거예요. 열쇠 꾸러미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장을 이제 그 대학의 총장처럼 과거 했던 것처럼 보직제 개념으로 하면서 한편으로 아울러서 추진해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교장의 절대 권력을 아예 깨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장이 그냥 그 어떤 지시하고 명령하고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다양한 철학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의 힘을 다양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 수준에 넘어야지 모든 걸 그냥 다 일일이 결제하고 막 통제하고 지시하는 이런 그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강요해서 굴복시키는 힘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항상 폭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꼭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어떤 권위나 뭐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폭력적 모습이 늘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 존재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상황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교장의 권력을 제거하는 것, 과도한 것. 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권위는 필요하겠지만 너무나 오버하고 있는 그것을 제거해서 그야말로 편안하게 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시 또 교사로 와서 아이들과 만나고. 괜찮은데요? 예? 오랜만에 우리가- 막말 제대로. 아, 예. 예. 만만의 터뜨려버려야 된다. 뭐 그런 거. 참 교장의 방향을 그 교장이 가진 권력을 좀 나눠주는 차원에서 교무회의 의결 기구와 이런 것들.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초임교사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초임교사 때 깜짝 놀란 거 분명히 이름은 직원회의라고 돼 있어요. 직원, 예, 교무회의. 그러나 저는 교무회의 시간 30분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듣기만 해야 돼. 예, 듣기 대회잖아요. 어. 듣기 평가. 그 정무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네. 그렇죠. 회의적이십니다. 예, 회의에 네. 왜 안 하냐고 해놓고 정작 오면 회의는 안 하고 회의는 안 하죠. 의견을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번호표도 붙여놓잖아요. 우와. 좌석표를 쫙 붙여놓고 여기는 누구 앉아야 된다. 딱 거기에 안 앉으면 딱 볼 수 있게 쟤 안 왔구나. 중등에서도 그래요? 네. 초등에서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극적인 저항 방식은 다른 사람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깨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 또 딴 자리에 앉아야 돼. 이거 질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제도를 수입해서 쓰는 미국조차도 교장은 사실 그 교실에서 쫓겨난 아이들 상담해주고 그렇죠.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한단 조문지도 말이에요.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왜- 교장하고 왜 교감을 이렇게 됩니까? 교장 교감을 의무적인 수업 시수 최소 수업 시수 정해줘야 된다. 경기도처럼. 그럼요. 경기도 하나요? 이번에 그렇게 한다고 아, 그랬어요.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야 교장 교감도 어떤 아이들의 현실, 교실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도 맞거든요. 교육기본법에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뭐 학교 운영 뭐 이런 거 있고 마지막에 학생을 교육한다고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 뭐 교장을 보조하여 어쩌고저쩌고 있고 마지막이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훈화 말씀? 그러니까 훈화 말씀할 때만 하니까 길어지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때만 교육장가.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다시 말해서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면 내지도 제도화하면 그 교장의 절대 권력을 이제 교육 주체들이 나눠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왕적 권력이 해체가 될 것 같아요. 막말자님 되게 좋은 의견 많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저를 교장으로 밀어주세요. 제가 뽑게 준비하신 건 된다고 아니겠죠.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야욕을 들어가는군요. 늘 저희 궁금한 게 왜 교장 선생님들은 보시려고만 하고 보여주려고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참 가끔 궁금했습니다. 뭐냐면 왜 뭐 많은 학교에서 이사도라 그런 별명 있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으신 관계로 사실 제가 한번 그 어떤 내용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하루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아침에 출근하신다. 집게를 들고 일정 부분 학교 공간에 휴지를 줍는다. 교장이? 예. 그나마 나 훌륭한 교장실에 되돌아온다. 컴퓨터를 킨다. 접수된 공문을 확인한다. 1시간 지나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와 이야기하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아 심심해. 어제 과음을 했나? 30분 잘까? 자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교장실은 모든 게 이렇게 밀폐돼 있지 않습니까? 거울이 없어. 유리창이 없어. 유리창이 없고 교장실 문에도. 그런데 교장쌤의 그런 하루 지루한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끊임없이 교사나 학생들이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그 학교에서는 복도와 교실에 있는 창문의 높이를 낮추고요.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는 앞뒷문에 자그마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창문을 낸다는 거죠. 왜? 그들이 뭘 하나 지켜보도록.
근데 그분이 다 지켜보고 교장실에 들어간 순간 문은 닫힙니다. 아무도 교장선생님은 교장실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 교장의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프로에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한 교장님은 그런 자기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셨나 봐요. 과연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그마한 고민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게 교장실에 그 문에 유리를 달으셨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유리문이었는데 코팅된 문이었나 봐요. 코팅을 벗겨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보통 이렇게 교재실에 가면 이렇게 좋은 소파들 이렇게 막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치우고 동그란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놓고 거기에 사탕을 놨더니 애들이 와서 집어먹는 네. 거죠. 뭐 중고등학생들은 덜 한 것 같습니다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창문으로 교장선생님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몽대를 하셨대요. 아이 너무 좋아하고 교장선생님 저 탁자에 사탕 하나만 먹어도 돼요? 벌써 이제 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 벽이 허물어진 게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허물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지금 우리가 모신다라는 것도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로 하여금 듣기만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부분부터 좀 변화가 또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사실 우리 교사끼리도 사실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끼리도 갈등이 있고 이걸 또 이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교장 선생님이라면 이런 갈등의 소지도 좀 적절하게 뭐 이렇게 누구를 편든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어떤 교장 선생님도 희망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과거에 경험해서 교장 선생님은 어떤 모임에는 가시는데 어떤 모임에 가시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는 또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 각자들은 혹시 바라는 교사상, 교장의 어떤 모습, 좋은 교장 선생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재욱입니다. 예. 제가 교장이 된다면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교장실이 너무 넓어요. 일단 교장실을 교무실이나 교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교무실에 가서 한 칸에 내가 교장이 딱 됐을 때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싫어할 것 같아. 밀폐된 공간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넓은 교장실을 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석에 처박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 너무 큰 바람인가? 아니 근데 사람이 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족한 그렇죠.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네. 입을 뻥긋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입을 뻥긋하는 순간 이제 제가 무례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교장 선생님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냐. 전 지금까지 계속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소통이 되는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라면 막 이렇게 청소시키고 막 하나 이상하다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 김 사장님은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희 갑자기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만약에 교장이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듯 있는 듯 있으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일이라는 게 사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분명히 구멍 나는 데가 있거든요. 누가 메꿀 수 없는 그런 거 있으면 가서 그냥 해결하고 조용히 그냥 해결하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교장 선생님들 그 맛있는 교장 선생님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원도 손질하고 뭐 아니면 뭐 비 오면 뭐 하면 다 그런 것도 하고 영화예요? 일본 영화 같은데 학교 영화 같은데 보면 영화에만 존재하는 그것도 우리나라 영화도 잘 안 나와. 보통 외국 영화. 외국 영화. 외국 영화에 보면은 큰 굳은 일 다 하고 애들하고 저기 가서 이렇게 막 농담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별로 볼 수도 없는데 뭐 저는 그냥 그 정도 뭐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아서. 네, 막말자니까는 저는 일단 만약에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네. 이런 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데 현재 가능한 제도로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서 되는 교장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법이 바뀌어서 선출 보직제, 대학 총장 옛날에 있었던 직선제 대학 총장처럼 선출 보직제로 만들어지는 교장. 그리고 그 교장은 제도적으로 절대 권력이 제거돼 있다. 학교 자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장이라면 그 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민주적 리더십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장이라면 별로 사람들이 꼭 교장이 되고 싶어서 안달하지 않는 직위로서의 교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 된다면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교장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 동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장이 되어서 몇 년간 봉사하고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의 교장. 이거고 그것은 곧 저의 미래의 모습이다. 지금 마지막에 얘기로 돼 있다. 저 좀 밀어주세요. 그거 괜찮네. 우리가 지금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선생님들께서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가 희망하는 우리가 함께 교육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교장 선생님에 대한 상은 다양하게 깊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모든 학교의 상황은 아니고 또 분명한 사실은 아주 좋은 교장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많은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교육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있고요.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하고 정말 회의가 회의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학교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이야기가 나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마무리가 급하게 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좋은데요? 네, 좋은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업하면서 모두 교장이 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 회의에서 만나요. 우리 교장 연세에서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20년 후. 야. 아까 막말자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 그 도편 교장법 해가지고 그거 괜찮네. 도편 교장법. 그렇지. 내가 교장이라니. 내가 교장이라니. 옛날에 그리스가 국회의원을 그렇게 뽑았다며. 네. 네? 추방 아니었어요, 근데? 도평 그쵸. 추방제였잖아요. 거기서 아니, 의원을 추첨제, 추첨제. 네. 하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추첨. 의원을. 지난번에 방송해 보니까 그 남한산성 초등학교 남한산성. 그 저기 경기도 네. 신학교에 맞아요. 모델이 된 그 선생님 얘기 잘 들었던 거. 그다음에 중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거기도 혁신학교라고 그러면서 중하고 아, 그래서 거기 장학사가 아이들이 거기 됐어요. 굉장히 재밌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기타 그리고 치고 뭐 네. 애들하고. 학생들의 뭐 입시 실적이라든지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업그레이드돼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장 선생님은 나올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꿈꾸지 않는지 제가 볼 때는 뭐 개개인의 아주 네. 독특성 그런 이런 게 독특성만 현 제도 강조하고. 하에서는 예 그렇죠. 진짜 독특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보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보편이 그렇죠.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사람들이 돼야지 기존의 방식은 좀 많이 문제가 있죠. 기존의 방식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게 이례적인 거죠. 절대 권력을 행사해도 자는 자리인데 개인이 워낙 인격이 뛰어나서 그렇죠. 내려놓은 것을 무한정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한계가 그러니까 있죠. 제도적으로 권력을 거세버려야지. 네? 거세. 교장식. 쌍발자유 거세. 거세. 저항이 거세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 피디님의 이드립은 적응이 자꾸 잘 안 돼요. 저 동반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